첫 번째는 충전만 하면 불이 납니다. 전기차 포비아 BMS로 이끄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섹터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하면 이 포비아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지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올해 전기차 화재 중 19건이 차가 멈춘 상태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충전만 하면 불난다라는 인식이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버려서 곽 대표님, 기업에 좀 배터리 기업들의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네네. 현재 지금 그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9월 초에 전기차 화재 대책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서둘러서 8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기업들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이 과연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액체 상태에서 배터리가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 고체 상태의 배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한동화성이죠. 그런데 당장 이제 상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면서 그 대안이 나왔던 게 이 LFP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뭔가를 좀 준비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업들이 좀 주목되는 기업들이 액침 냉각 관련된 기업들이 본건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 GST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뭐 KN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KM무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에도 적용되는 냉각 플루이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또 나온 게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또 스토리가 또 추가로 또 나온 게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BMS라고 해서 배터리 두뇌 이제 똑똑하게 만들고 안정성 있게 하겠다라는 그 소프트웨어 개념에 또 다시 또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목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어쨌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배터리가 바뀌는 그런 형태, 현재로 대안이 될 수 있는 LF 배터리, 액침 냉각 그리고 BMS 기업들이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오는 구간도 있긴 한데요. 조정 다음에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을 이용하자 뭐 이렇게 차트까지 이렇게 전략 잡아주셨는데 SKN무브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냉각 플루이드 기술을 좀 개발 중이다라니까 기업별로도 발빠르게 어떻게든 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좀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얘기해 주셨어요. BMS, 그러니까 배터리계에서는 두뇌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관련 시장 현황들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또 업체들의 기술력은 좀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 대표 기업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BMS 대표적인 기업은 어떤 걸까요? 네, 사장님? 일단 BMS라는 것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에요. 네. 배터리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배터리 상태가 어느 정도다, 충전 여부라든지 그리고 배터리의 사용 연한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 부분은 사실 큰 그림에서는 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M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일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에서의 이제 관리 시스템 중요한 부분이지만 조금은 좀 이렇게 아주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기 아니에요.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 그 부분은 약간의 좀 부수적인 서비스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네. 일단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죠. 네. 공교롭게 되게 재밌는 건 전기차의 이제 포비아 현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또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또 생기고 있어요. 그거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네. 시장이 지금 쉬어가다 보니까 또 수급이 2차 전지로 지금 또 가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이 괜찮냐라는 거 결국은 2차 전지가 소외받고 있고 무관심이었던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었던 구간이지 지금은 그럼 2차 전지 다시 보긴 보는데 어느 쪽으로 보면 되지라면서 관련 종목들이 다시 좀 살아나고 그럼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의 배터리보다 우리나라 배터리가 좀 나은 낫지 거 아니야? 않냐?라는 오히려 재평가를 다시 좀 받게 이게 되고 전화위복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한마디로 사실 주목을 받았다는 네, 것은 그게 중요한 시장에서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네.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다시 BMS로 좀 돌아가 보면 네. BMS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시장에서 추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BMS가 뭐 어떤 기업이든 주력이 아니에요. 그 그쵸. 사업 분야의 주력은 좀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뭐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 민테크 같은 것도 배터리 쪽에 관련된 배터리 진단 시장 쪽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최근에 네.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고요. 음. 그리고 뭐 금호 금호 HC 같은 네. 경우에도 배터리 관련된 배터리 모듈 업체에다가 배터리 관련된 시스템을 뭐 공급했다라는 이력들 사실 몇 가지 종목들이 사실 더 있는데요. 네. 조금은 좀 이제 작은 중소 종목들이고요. 또 조금 좀 대형 종목 쪽에서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SL 같은 경우도 현대차의 SL. 기아의 BMS 관련된 공급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MS 관련된 종목들을 좀 작은 종목들을 사는 것은 좀 단기적인 테마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큰 그림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과 결부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랑 좀 결부되어야지만 시너지가 나는 거지. BMS 이 한 부분만 좀 보기에는 아무래도 배터리 산업군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모멘텀이 좀 약하지는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삼보모터스 관련 시스템 개발 관련주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더불어서 일단은 BMS 기술력에 심의를 기울이는 경쟁 글로벌 국가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국가들이 또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얼마나 또 여기에 돈을 쓰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한중일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네. 특허권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한중일 배터리사 전체의 특허가 1만 3천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국내 3사가 갖고 있는 게 그 중에서 1만 3천 건 중에서 7,400건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 과반수가 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이 5,475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한중일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고 있고 그리고 국내 기업 3사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주고 있다는 거죠. 중국보다는 1.2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일본보다는 3.5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배터리 3사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좀 올라온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련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역시 열 전체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현대모비스도 또 관련 업체로서 이렇게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세계 제4위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 요 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 한중일 3개국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쪽이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중에 우리나라가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LG엔솔, BMS 특허 건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 좀 반응한다. 그리고 삼성 SDI, 현대모비스까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경쟁에서도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배터리 제품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새로운 먹거리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건지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할게요. 아까도 BMS 이것만으로 좀 안 되고 연계가 돼야지 좀 네. 뭐 시너지 난다라고 했는데 같은 좀 흐름으로 한번 이야기해 그렇죠. 주실까요? 이제 BMS 역시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속하죠. 네. 저는 전기차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계기판에서 보거나 우리 그 어플리케이션 차량용 어플리케이션 네. 보면은 지금 내 차량의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연동해서? 있고 연동해서 네.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 속할 것이고 그의 한 부분이 배터리 쪽에 될 것이고 맞죠? 맞죠. 네. 네, 그런 맞아요. 으로 봤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좀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게 스마트카로 연결이 된다는 부분에서 차량의 소프트웨어 쪽에는 대한 고도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또 한 부분은 이제 배터리 BMS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배터리 이력 이제 유럽 EU에서 앞으로 시행할 예정이죠. 배터리 여건 관련해서 배터리의 이력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배터리에 관련된 이력 사항 그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시스템도 이제 의무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참 우리 시장에는 이에 대한 부분을 좀 기회로 그렇죠. 삼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소프트웨어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상당히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많고요. 실제적으로 신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쪽이 꽤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해 본 건 배터리 쪽이 좀 국한되지 않고 전체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에버도 봐야 됩니다. 현대차,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차와 최고죠. 기아가 글로벌 점유율이 워낙에 높고 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는 거는 현대오토에버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BMS라고 이야기하기는 딱 부러지긴 좀 어렵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에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뭐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그 현대오토에버 내에서의 매출 비중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아마도 계속해서 스마트카 관련된 부분과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연계된 부분 같이 좀 연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배터리 업계가 위기를 좀 기회로 맞이할 수 있는 부분들의 모멘텀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배터리 여건, 이력사항들을 쭉 차근히 놓아준다고 하면 그동안 잘 했던 기업들이라면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지 않나. 그게 현대오토에버다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고 스마트카 배터리 연계 부분들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2차 전지에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뭐 캐즘 현상 완화가 예상되는 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급선무 과제가 과연 무엇일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박 대표님. 뭔가 좀 진지하지만 무거운 주제로 질문 드립니다. 네네. 일단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당면한 과제인 화재 이 부분을 그쵸.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BMS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좀 높여서 좀 고도화가 좀 문제가 있는 배터리셀, 예, 그죠? 예. 고도화해서 문제가 있는 배터리셀을 빠르게 속아낼 수 있는 기술을 더 발전을 시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화재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더 연구를 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 관련법에 대한 재정비가 관련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나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 전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뭐 계속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설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충전 시설도 국내에 또 많이 계속해서 확대가 돼야만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가 또 전기차가 또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캐즘은 글쎄요, 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상당 부분 좀 흘러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어두운 터널의 어떤 끝자락에 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현재로서는 좀 바닥을 좀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 뜨기 전에 어둡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캐즘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또 긍정적인 미래를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안정성의 부각으로 배터리주의 주가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락세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 가능하다 대 보유자의 영역이다. 하나, 둘, 셋. 사장님.
종목별로 다릅니다. 네, 3자로 얘기하셨는데 우리 곽 대표님은 어떻게 세요? 이차 보유자의 전지요? 영역이다, 신규 진입의 관점이다. 신규 진입의 관점인 종목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근데 두 분이 단순하게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그러면. 2차 전지 근데 단순하게 종목이 지금 몇 중요한 게 팩인데 그걸 한 번에 말씀하시면 근데 어렵죠? 여기 써 네. 있어요. 보유자 영역 대 신규 진입 이렇게 이렇게 또 질문이 와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네. 이 종목을 보실 때 네. 단순하게 섹터의 흐름이라든가 기업의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좀 빠진 상태에서 이 전기차 자체의 순수한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기업 개별적으로 어떤 자본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거를 최근에 이제 뭐 엄마 좋냐 아빠 좋냐를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상황이. 보면은 뭐 네.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주목받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상승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멘텀 아닌 거죠. 개별적인 거죠. 현명하십니다, 두 분 네. 다. 저희가 저도- 질문 네.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면 네. 이제 섹터가 상승장일 때는요. 네. 중소형 섹터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죠. 테마까지 껴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좀 하락 추세일 때는 오히려 그런 테마 중소형주 쪽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자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곽 차장님께서 오늘 등을 돌리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각자 도생처럼 각계 전투입니다. 2차 전지는 그 종목에 맞게끔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2차 전지 관심주 있으실 것 같아서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곽 대표님 어떤 종목들 픽하실지 종목 먼저 만나보시죠. 자, LS 머티리얼즈, 엔캠, 두산 퓨얼셀, 그리고 CIS 등 다양하게 있는데 원픽주 뭘까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흐름 좋은데요? 자, 곽 대표님 이야기해 주세요. 예, 지금 이 화면에 보니까 제가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선택했습니다만은 이거 말고 먼저 좀 말씀드리면 엔캠 이런 것도 먼저 관심을 좀 가지셔야 엔캠도 돼요. 보고 이것도 예, 보자. 이것도 보셔야 돼요. 네, 그 이제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보는 이유는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이 된 회사죠.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재차 이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이 화재 관련해서 주목받는 게 전고체 배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이 상용화가 힘들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결국은 2026년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니 제가 볼 때는 미래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수화학 입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회사를 분할해서 상장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2026년도에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시간을 가지고 어떤 뭐 분할해서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캠도 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